이번 시간에는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의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 과학 첫 번째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논술평가고요. 25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행평가 잘 보시길 바랄게요.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상대 습도를 알고 기온에 따른 상대 습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첫 번째 시간으로요. 기본 개념들과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기본 개념, 증발과 응결이에요. 여러분 증발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이 증발이 되면 수증기가 되죠. 이게 증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고요. 응결은 수증기가 냉각이 되어서 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응결입니다. 여러분들 차가운 얼음물을 유리컵에다 담아 놓으면 유리컵 겉에 물방울이 맺히죠. 그것은 유리컵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얼음물에 의해서 냉각이 되어서 물방울이 맺힌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응결 현상입니다. 그림을 좀 볼게요. 여기 바다에 물이 있는데요. 이 물들이 수증기로 변했네요. 변해서 공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현상은 증발. 그리고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가 냉각이 돼서 물방울이 되면 물방울들이 모여서 무거워지면 아래로 내려와요. 이때 일어난 현상은 응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 응결이고요. 이 물방울들이 무거워져서 내려오는 거,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빗방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응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기 속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정해져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만큼의 대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대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무한정으로 들어갈까요? 이 대기 속에는? 네, 그렇지 않고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기 속에 10개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대기 속에는 오로지 이렇게 10개까지의 수증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양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태양이 비추거나 온도가 올라갔어요. 태양이 비추거나 해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하면 원래는 10개까지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12개, 13개까지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증발해서 수증기가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12개.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수증기가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새로 들어온 최대한도로 수증기량이 들어왔는데 또 들어온 수증기는 선생님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12개까지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기 속에는 13개의 수증기가 들어와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12개,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12개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중에 하나의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요. 물이 되는 겁니다. 응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증발 현상과 응결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대기가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를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X축이 기온, 그리고 Y축은 이렇게 수증기로 나타나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증기량은 위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만큼의 공기, 선생님이 동그랗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 공기 내는 최대로 10g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에 딱 10g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공기 속에 10g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7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상태는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볼게요. 이 공기요. 지금 7g이 있는, 수증기 7g이 있는 이 공기는 몇 g의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을까요? 몇 g의 수증기를 더 포함하면 포화 상태로 될 수 있을까요? 네, 10g까지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7g의 수증기가 있으니까 3g의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g의 수증기를 더 포함하게 되면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변하게 될 거예요. 네,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을 또 살펴볼 건데요. 포화 수증기량이란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기가 수증기량을 포함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곡선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 3.8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의 공기는 기온이 몇 도씨인 공기일까요? 네, 이 점에 있는 공기는 기온이 0도씨에 해당하는 공기고요. 그러면 이 공기는 몇 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기 이 숫자 적혀 있죠. 3.8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g의 공기 속에? 1kg의 공기 속에. 자, 그러면 이번엔 이 점 해볼게요. 자, 이 공기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네, 온도는 X축에 나와 있으니까 10도고요. 이 공기는 몇 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7.6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몇 g의 공기 속에요? 1kg의 공기 속에요. 자, 마지막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공기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온도는 20도고요. 이 공기는 몇 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증기량은 14.7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몇 kg의 공기 속에요? 1kg의 공기 속에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1번 0도씨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몇 g일까요? 해볼게요. 0도씨, 네, 기온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네요. 0도씨. 포화 상태 공기라고 했으니까 요 점이네요.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포화 상태의 공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몇 g? 여기 3.8g이 되겠습니다. 3.8g. 두 번째,
10도씨 포화 상태의 공기 0.5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얼마인가요? 네, 여기 10도씨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온에서 10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선 위에 있는 점 찾아보니까 수증기 양이 7.6g이네요. 그런데 이 7.6g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기 몇 kg일 때? 1kg일 때. 공기가 1kg일 때 7.6g이니까 0.5kg이면 7.6의 딱 반이 되겠네요. 그러면 몇 g이에요? 네, 3.8g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도씨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얼마일까요? 네, 20도씨, 기온 20도씨 포화 상태 공기니까 요 점이네요. 그렇죠? 이 점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공기 1kg 안에요. 그러면 수증기 양은 몇 그램? 14.7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읽는 거 연습을 좀 해봤고요. 이슬점, 우리 마지막으로 이슬점을 좀 볼게요. 이슬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포화 상태의 온도인데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요. 볼게요. 이 공기 안에 10g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어요. 최대로. 이 공기 5g의 수증기가 있다면 무슨 상태일까요? 10g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공기 속에 5g의 수증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상태예요? 네,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이 공기에 7g의 수증기가 있다면 무슨 상태가 될까요? 네, 불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불포화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럼 이 공기에 10g의 수증기가 있다면 무슨 상태? 네, 포화 상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이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이후에 지금 10g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딱 이 공기 속에 10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수증기가 들어와요. 수증기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최대치를 넘어섰으니까 이 중에 일부분이 들어온 만큼 다시 응결이 되어서 물방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응결되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게 돼요. 바로 이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에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온도고요. 포화 상태가 되면 조금의 수증기가 들어와도 바로 응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포화 상태의 온도를 이슬점,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아까 봤던 그래프인데요. 자, 1번 A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인가? A점의 이슬점, A점 여기 있네요. A점. A점은 포화 상태네요. 그런데 이슬점은 포화 상태의 온도니까 A 공기의 이슬점은 지금이 딱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온도를 읽으시면 돼요. 1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B 공기의 이슬점은? 하고 물어봤어요. B 공기의 이슬점은 B 공기 한번 찾아볼게요. B 공기 여기 있네요. 여기. 네. 그러면 이 B 공기는 포화 상태일까요? 불포화 상태일까요?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포화 상태고요. 이 점들은 다 포화 상태고요. 이 선의 아랫부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아직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불포화 상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선 아래에 있는 점들은, 모든 점들은 다 불포화 상태예요. 그럼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 선 아랫부분에 있네요. 선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B는 불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B는 몇 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수증기의 양은 A와 똑같은 7.6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 공기가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수증기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온도는 몇 도예요?
7.6g의 수증기가 10도씨가 되면 포화 상태가 되니까 B 공기의 이슬점은 10도입니다. B는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7.6g 들어있는 공기이다. 7.6g의 수증기로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는 10도씨이기 때문에 B의 이슬점은 1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C 공기의 이슬점 볼게요. C, 이 공기네요. 이 공기는 포화 상태일까요? 불포화 상태일까요? 이 선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가 되고요. 이 C라는 공기는 7.6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7.6g의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는 10도씨니까 C의 이슬점은 10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D 볼게요. D 공기의 이슬점은 하고 물어봤어요. D는 바로 또 여기에 있네요. 이 D는 포화 상태일까요? 불포화 상태일까요? 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고요. 이 D는 몇 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14.7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14.7g의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는 몇 도? 20도. 그래서 D의 이슬점은 20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공기를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로 구분하시오. 포화 상태인 것은 A, B, C, D 중에 어느 것일까요? 네, A. 선 위에 있는 A가 될 거고요. B, C, D는 선 아래에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2번 A부터 D 각각의 이슬점을 적으시오. A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포화 상태니까 이슬점 1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A는 10도. B도 A와 똑같이 7.6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B도 마찬가지로 이슬점은 10도. C도 마찬가지로 A와 똑같은 7.6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C의 이슬점도 10도. D 같은 경우에는 14.7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14.7g의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는 20도이니까 A, B, C는 10도, D는 20도가 되겠네요. 다음에 3번 공기 B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몇 g인가? 라고 했습니다. B 공기 볼게요. B는 몇 g의 수증기 가지고 있어요? 7.6g. 공기 1kg 속에 7.6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기 B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7.6g이 되겠습니다. 4번 공기 D 2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은 몇 g인가? 공기 D 2kg.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14.7g 들어있는데요. 이 14.7g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1kg 속에 14.7g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2kg 속에는 몇 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14.7의 2배가 되니까 29.4g의 수증기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5번 공기 C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적으시오. 여기 C 공기 여기에 있고요. 이 공기는 불포화 상태네요. 근데 이 불포화 상태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적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 C 공기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몇 g 들어있을까요? 공기 1kg당 수증기가 7.6g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라는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간 줄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C 공기를 빨간 줄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리는 방법.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 이 빨간색 위, 포화 상태가 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왼쪽으로 직선으로 쭉 그으면 빨간 선 위에 공기가 되어서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자, 먼저 이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Y축이 위로 올라갔어요. 바로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증기량을 얼만큼 증가시키면 될까요? 1kg당 7.6g의 수증기가 들어있던 것을 14.7g으로 만들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kg당 지금 7.6g 들어있는데 14.7g으로 만들려면 14.7 빼기 7.6 하면 7.1g이 나오네요. 그래서 수증기의 양을 1kg당 7.1g 증가를 시키면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왼쪽으로 간 이 선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선은 어떻게 하면 이 C라는 공기가 요 빨간 선 위쪽 A라는 위치로 올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X축에 해당이 되네요. 바로 기온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기온이 C 공기는 20도였는데 10도씨로 냉각을 시켜주면 포화 상태가 되네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기 1kg당 7.1g의 수증기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온도를 20도에서 10도씨로 냉각시키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한번 잘 수업을 들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등교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에 꼬박꼬박 필기 잘 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